창덕궁 후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는 부용정 역입니다. 부용이라고 하는 것이 연꽃이거든요. 연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이 정자가 연못에서 교각을 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난간에 걸터 앉으면은 마치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문짝을 분한문으로 다 들어 올리면은 호화 유람선에 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천은 어디 가다가 밋밋한 것 같아도 멀리 정자 하나 있으면은 아주 그 풍광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나는 방법에서 아주 뛰어난 건데 창덕궁 안에는 이와 같은 정자가 17개 있고 17개. 다 다르게 생겼다. 그게 우리나라 정자의 미학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 계곡가에 정자 하나 딱 놓으면은 그 계곡이 정원이 돼. 바로 앞에 보이는 거가 창덕궁 그 규장각 주암루인데 규장각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은 정조대왕이 자기의 국정의 아이디어를 생산해 줄 수 있는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규장각. 여기가 주암루라고 하는데 밑에가 규장각이었어요. 1층이 각이고 2층이 루야. 그리고 이 규장각 앞에는 집 앞에 담을 둬야지 이렇게 아늑한데 담을 두면은 저 공간이 딱딱해질 때 취병이라고 하는 그 가림막 요즘으로 치면 장미 올리듯이 푸르름으로 병풍처럼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공간을 감싸주는 기능을 하면서 자연과 합치하는 돌담이 아니고 규장각 앞에는 어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죠. 물고기와 물, 이거는 임금과 신하의 사이를 물고기와 물에다 비유한 것이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신하와 임금이 잘 어울리는 것을 이 어수라고 하는 거에다가 비유를 해요. 여기에도 또 디테일과 유머가 있어요. 그 어수문 보여지는 맞은편 쪽에 이 연못에 돌멩이로 이렇게 석축을 쌓았잖아요. 그 석축 한쪽에 물고기를 살짝 조각을 해놨어. 진짜 귀여운 디테일이다. 정조대왕이 여기에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만천명월 주인공이라고 그래. 만천. 개울은 천 개가 돼도 달은 하나이듯이 자기는 만인들을 다 케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만천명월 주인공이라고 해서 당신이 그 글을 나는 왜 만천명월 주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탁 써놓은 거가 이 현판에 쓰여 있어요. 모든 현판에는 그 현판에 이름이 있고 그 현판을 만든 뜻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바로 옆에 창경궁으로 떠납니다. 이쪽 왼쪽에 저게 인정전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명정전으로 창경궁이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지금 낙선제가 있는데 현재는 낙선제가 창덕궁으로 소속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창경궁 소속이었어요. 실제로 그 두 궁을 확실하게 나누지 않고 동궐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경복궁하고 창덕궁 둘 있는 건 이해했잖아요. 네. 근데 뭐 때문에 또 창경궁을 졌냐? 왕은 환갑을 못 넘기고 다들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왕의 어머니는 살아있고 또 왕의 할머니도 살아있고 어떤 때 부인도 있고 이미 임금은 바뀌었는데 그대로 남았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여성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곳이 이쪽이었어요. 그리고 창경궁에서는 왕자가 많이 태어났어요. 정조대왕도 여기서 태어나고 이 문정전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슬픈 곳이에요. 사도세자가 이 앞에서 죽었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슬프게 해요. 이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화성에다가 만들면서 능행을 10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할 적에도 뒤에 오봉병풍 놓고 그 통을 놔요. 그래서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유세선 통을 보면은 어깨에 짊어졌던 이 가죽끈이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대왕이 정조에게 손자에게 써놓은 이 내용이 이게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슬프게 해요. 유세손서, 세손에게 고유하는 글. 해동의 300년 역사를 지닌 조선의 83세 임금이 25세 되는 손자에게 의지한다. 내 손자야, 할아버지의 뜻을 온몸으로 간직해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삼가서 우리 300년 종묘 사직을 보존할지어다. 영조의 마음을 읽어보자고. 아들을 뒤주에 하다 가지고서 죽이고 나이는 83세가 되어서 나라는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손자나만. 손자가 지금 25세가 됐잖아요. 그 손자에게 이 300년 종묘 사직을 너에게 부탁하고 간다. 그러면서
효선이라고 하는 은도장 새겨줬거든요.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게 500년 이어지는 데에는 이런 그 의지와 그리고 아픔 이런 게 서려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궁중 여인 비사로 장희빈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희빈이라고 하니까 뭐 장희빈이 이름인지 뭔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궁중의 후궁도 정일품에서부터 그 정구품까지 있었어요. 제일 높은 게 정일품이 비냐. 근데 빈이 되면은 그 이름을 지어줘요. 희빈이 되기도 하고 또 수빈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빈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후궁 중에서 최고로 높았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숙종대왕의 총애를 받은 장희빈하고 왕후인 인현왕후의 당시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현왕후가 죽을 적에 이 장희빈이 저주를 퍼부었던 거가 끔찍스러워요. 희빈이 말하여 죽은 새, 쥐, 붕어 각 7마리를 버드나무 고리에 다가서 한상궁과 수기가 통명전, 대조전, 침실 안에다 갖다 묻어놓고 아주 끔찍스러운 거죠. 죽은 쥐 이런 거를 침실 밑에다가 갖다 놓고서는 너 죽어라 하고서는 퍼부어서 결국 장희빈이 저게 들통이 나면서 그 최후를 맞게 됐죠. 무섭다. 그리고 창경궁에서 이제 비극의 역사 또 다시 한번 보죠. 벚꽃이 만발한 서울 시내 창경원은 꽃을 찾아 봄을 구가하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창경궁을 박살을 내버리고 동물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일본 일본 동물원? 사람들이. 그럼 궁궐이 동물원이 된 거예요? 궁궐은 없어져 버리고 서울공원 같이 놀이공원처럼 되는 거지. 어? 1907년에 순종을 창덕궁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래놓고 순종을 위로한다고 여기다가 식물원, 동물원을 만들어요. 그때 순종이 이거는 내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즐기게 하겠다 해놓고선 본격적으로 전각들을 헐고 동물들을 갖다 놔서 최고의 놀이동산을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일본의 나무의 상징인 벚나무를 가득 심었죠. 엄청나게 심었죠. 하지만은 다시 창덕궁, 창경궁을 복원하면서 거기에 있는 벚나무들을 그 나무가 또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다 베. 그래서 그거를 옮긴 게 여의도 윤중로야. 윤중로의 벚나무들이 저렇게 고목이 있는 거가 창경원에서 다 그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옮겨서 심어놓은 겁니다. 대박이다. 그리고 동물들은 전부 다 서울대공원으로 다 옮겼고요.
거기가 다 벚꽃 명소잖아요. 맞아요. 서울대공원도 벚꽃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여기까지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덕수궁으로 한번 가봅시다. 중화전이 불이 나가지고서 새로 짓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1층으로 만들었어. 여긴 진짜 이거 완전 현대식인데요? 야, 멋지다 진짜. 본래 덕수궁은 이 선조대왕이 임진왜란 때 의주에 피난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서울은 불바다가 돼서 머무를 곳이 없어서 월산대군이 살던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거당이라고 그 집을 옛날에 임금이 여기서 살았다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2층 집이. 저 단청 안 한 집 보이죠? 네. 저게 월산대군이 살고 있던 서거당이라고 하는 그 집이에요. 낙선제처럼 단청이 없어요. 아. 그리고 거기에서 창덕궁 지은 다음에는 여기는 경운궁이라고 하는 저 궁궐의 많은 왕가의 집의 하나로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을미사변에 명성황후가 시해되잖아요. 네. 그리고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를 한 거예요. 그게 아관 파천이죠. 거기에 있는 다음에 고종 황제가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이 덕수궁으로 들어가고 대한제국을 설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궁궐이 덕수궁이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그 위상이 청나라가 황제의 나라고 조선은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권의 종결이 청나라가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뭘 하면은 청나라에다 보고를 항상 했어요. 우리도 황제의 나라로 독립을 해서 누구하고 외교할 적에 당당한 외교권으로 우리가 종결을 짓는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원구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듭니다. 중국에 천단이라고 있어서 그 천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달력을 만들어요. 그 달력을 만드는 건 황제의 고유 권한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황제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달력을 만들 수 있는 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원구단이에요. 그리고 원구단 옆에는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서 제사 지내는 공간으로서 황궁우를 여기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우와. 그럼 지금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여기에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원구단을 헐어버리고 지은 거가 철도 호텔이었어요. 그 철도 호텔이 조선 호텔이 됐다. 조선 호텔이 조선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라의 격식도 황제가 되고 건물도 전부 서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근대식으로 바뀝니다.
본덕전이라고 하는 거 짓고 여기에서 외교 사절들을 영접할 수 있는 영빈관을 지은 거였어요. 이거는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셨다는 전설이 있는 정관원 현대식 건물, 오. 근대식 건물이고 현대식이다. 고종 황제를 독살을 하려고 커피에다가 독약을 넣었다는 거는 지금 들어봤죠. 그때는 순종은 나이가 어려서 커피 마실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종이 입에 대는 순간 이분이 커피 맛을 알기 때문에 이건 그 아니다라고 뱉어버려서 독살은 면했다고 하는 그 설이 있어요. 하지만은 고종 황제가 커피를 좋아한 건 사실이고 그분이 정관원에서 커피를 즐겼다는 거는 확인되지는 않은 이제 속설이에요. 조선 왕조에서 이제 임금님이 쓰던 국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 보내는 외교 문서에 찍는 도장, 일본에 보내는 도장, 과거 시험 합격자에게 찍는 도장, 일반 그 도장이 10가지가 이름이 다 다르게 있어요. 종류가 많네요. 그랬는데 황제의 나라가 되니까 이 도장을 또 다 바꿔요. 그런 중에 비공식적인 황제 어세라고 하는 도장이 있는데 이 도장은 고종 황제가 외국에 몰래 일제 몰래 보내는 편지에다가 찍은 도장. 그래서 다른 그 국세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보면은 황제 어세라고 써 있는데 근데 이 도장이 찍혀 있는 거면 그러면 그거는 비밀 문서 같은 거죠. 그런 비밀 문서죠. 조선 왕조가 그냥 맥없이 된 거가 아니라 고종 황제가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나라 잃은 황제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들이 이 도장 속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서 러시아에 간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제가 그걸 빌미로 해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그 경운궁에 머물게 하니까 순종 황제가 아버님 오래 사시라고 덕수라고 덕덕자에다가 목숨 숫자로 경운궁을 덕수궁이라고 이름 바꾸고 이거 완전 현대식인데요? 요즘스럽네요. 어머. 하지만은 석조전은 결국은 황공 역할을 못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게 1910년이죠. 네. 석조전은 이미 나라가 빼앗긴 다음에나 완공을 했어요. 그 황제의 나라는 불과 13년뿐이 가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근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된 거죠.